생존 경제. 반갑습니다. 저번주에 막 옥수수 얘기를 했더니 막 너무 뜨거운 막 옥수수에 대한 반응이 계셔갖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향이 여러분 충청북도 제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 고향이 충청북도 제천이라서 저도 이 옥수수 먹고 자란 그런 귀염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더 오히려 그 농민 뭐라 그래야 되나 친옥수수적인 사람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밝혀드리면서 여러분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재밌는 겁니다. 저번 주제가 너무 재밌으셨다 그러는데 이번 주제가 훨씬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제가 퀴즈를 좀 많이 내볼 테니까요. 많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이제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느냐. 자, 우리 한번 공항 이용료. 이 공항 가시면 여러분 공항 이용료 여러분 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필리핀 요번에 필리핀을 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갔는데 제발 좀 외국에서는 좀 아는 척 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외국 화장실에서 왜 아는 척 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너무 제가 사실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을 갔었는데 마닐라에서 화장실에서 또 호텔 식당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공항에서 또 우리 외대 학생들이 또 아는 척 해주셔갖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화장실에서는 좀 여러분 어쨌든 제가 어깨가 더 무거워진 걸 느끼는데요. 필리핀 공항을 갔다 왔었더니 진짜냐고요? 저를 뭐로 보시고 이건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리면 저는 생존경제 포기하겠습니다. 앞에 생존경제를 담당하는 차정인 기자님께서 진짜냐고 물어봤습니다.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걸까요? 차 기자님 맨날 내 녹음하는 거 도청, 제가 이 방송 외에 도청 나가는 거라 감시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진실된 저를 믿어주시고 그런 강의에 이거 잘리면 저는 다음 주부터 방송이 안 되면 이게 잘린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요. 필리핀 공항을 이용하는데 공항 이용료가 얼마냐면요. 750페소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어느 정도 하는 거냐면 한 2만 원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공항 이용료가 2만 원 정도. 우리나라 얼마다? 17,000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천공항 이용료가. 그다음에 홍콩 챔라코크 공항이라고 그러는데, 오케이? 이건 얼마가 된다? 얼마쯤 할 것 같아, 홍콩? 얘네가 한 2만 원 정도 합니다. 자, 공항 이용료 이 정도가 보통이죠. 근데 우리 히드로 공항 얼마죠? 그렇죠. 히드로 공항이 얼마다? 11만 원이네, 여러분. 작살이죠. 여러분, 시드니 공항 호주 얼마다? 여러분 8만 원입니다. 작살이죠. 그러면 요 두 공항과 요 두 공항의 차이점. 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전부 다 국유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이건 뭐다? 민영화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인천공항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호주의 시드니 공항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맥쿼리라는 회사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유명한 회사입니다. 호주 기업인데요. 이게 공항을 갖다가 실제로 이용할 사실 우리가 공항 민영화하잖아요. 그러면 민영화하면 여러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이라도 은행한테 팔 수는 없죠. 그 다음에 포항제천한테 팔겠습니까? 아니죠. 실제로 민영공항을 운영해봤던 경험과 경력이 있는 기업에게 팔아야겠죠. 그 기업 여러분 세계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기업이 바로 이 맥쿼리라는 기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공항을 이용하면 얼마나? 공항 이용료가 8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기본적으로 얼마다? 8만 원. 오스트레일리아 땅이 좁아요? 왕천하면 왕천 넓죠, 여러분. 정말 오스트레일리아 정말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정말 땅이 넓고 이 나라 여러분 1년 동안 공항 요금 얼마일까요? 주차 요금이. 여러분 한번 객관식으로 17만 원, 170만 원, 1,700만 원 느꼈나요? 1,700만 원입니다. 상상을 못하죠. 소나타 하나 딱 사잖아요. 그리고 저 공항을 1년 동안 이용하려면 소나타 하나 더 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년 이용하고 나시면 소나타를 또 사셔야 됩니다. 작살이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공항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재밌는 거 여러분 우리 인천공항도 가시면은 경험 있으신 분이 있는데 그 게이트가 1번부터 뭐 20번, 30번 있고 100번 넘어가는 게이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게이트 번호가 뭐 109번이다 받으시면은 이렇게 쭉 가시면은 공항에서 비행기 타는 데까지 연결하는 그 셔틀 지하철 같은 거 있죠. 아주 짧게 가는 거, 2, 3분 가는 거. 그걸 돈을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주 딱 내려서 공항 딱 지나가면서는 다 숫자로 우리 18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한국 사람 딱 들어왔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공항 이용료 얼마 받아요? 18만 원은 아니라 얼마? 8만 원 받잖아요. 8만 원이 작습니까, 여러분? 김치찌개 4,000원이에요. 20일 먹어요, 여러분. 직장인의 한 달 점심값입니다. 실제로. 사실 말씀드리잖아요. 직장인의 한 달 점심값을 주 5일 근무해갖고 김치찌개 먹는 가격을 탁 내야 돼요. 아니, 나오진 않으실 거예요? 들어갈 때만 내실 거예요? 나올 때도 내셔야 되지 않습니까? 16만 원 내야 돼요.
거기다 여러분 뭐가 된다? 차 3박 4일 주차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또 몇십만 원 내야 됩니다. 거기다 여러분 그거 잠깐 갔다 오면서 여러분 돈 받아 먹습니다. 뚜껑 확 열리죠. 이게 호주 시드니입니다. 이 운영하는 회사가 맥커리고요. 인천공항이 매각됐을 때 제 1순위가 바로 이 맥커리라는 회사입니다. 작살이죠. 정치는 경제를 간단하게 망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공항 매각한다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속 들어간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분 항상 경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인천공항 여러분 뭐 문제 있을까요? 인천공항이 어떤 공항인가? 우리 한번 다 가보셨죠? 인천공항. 안 갔다 오신 분 계시나요? 김포공항 말고요.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머릿속에 김포공항밖에 생각 안 하시는데 우리나라 이제 인터내셔널. 오케이? 인천공항. 오케이. 인천공항 가보시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이 어떤 데나. 자, 민영화에서 여러분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 민영화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왜? 서비스 질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인천공항은 여러분 대문짝에 붙어있습니다. 뭐 3년 연속 세계 1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세계 공항 가보시면요. 인천공항만한 공항이 없어요. 인천공항에 여러분 물론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시는 분만 라운지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또 되게 많으실 텐데요. 이게 경제를 다 가르쳐드려야 됩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을 타시면요. 라운지라는 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라운지를 딱 가시면요. 인천공항 라운지, 칼 라운지 가시면 쓰러집니다. 정말. 정말 현대적인 최고예요. 여러분. 샤워 시설까지 있고요. 아주 기가 막힌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돈으로 못 가고 언제 뭐 누가 한번 보내주셔서 가봤는데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인천공항 세계적인 수준이죠. 여러분 빠져나가는 것도 오래 걸려요. 금방 나가요. 금방 나가죠. 친절 엄청 친절하죠. 최고 공항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3년 경영이 부실하다고요? 민영화하면? 여러분 김포공항, 인천공항 영업이익이 4,600원 났습니다. 순이익이 2,000억 달성했습니다. 굉장히 우량한 회사죠. 넘버원 회사입니다. 인사관리가 방만하다고요?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는 아닌데 직원 9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6,000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거 일반 사기업도 이렇게 못하죠. 사실 이게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최소한 방만한 경영기업이라고 평가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다? 투자재원합법?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1급 보안시설 어디라고 봅니까? 공항 아닙니까? 최고의 보안시설 잘하는 거 공항? 거길 갖다 여러분 팔아서 만약에 혹시 부자들한테 감세 정책 하느라고 정부 재정이 모자랐을 때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인천공항을 팔아먹었다면 외국 자본에 그럼 여러분 그 피해는 전부 다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야. 오케이? 그때 여러분 만약에 사실 무서운 얘기. 너무 무서워서 저도 막 얘기하면서 소름 주룩 돋는데 너무 무서운 얘기죠. 서비스질을 확보하고 뭐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면서 인천공항 그런 공항 아닙니다. 세계적인 공항이죠. 민영화가 답이 아닌 거죠. 금방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치가 경제를 망친 전번에 옥수수를 하면서 우리가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바라봤고요.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터질 수 있는지 실제로 터졌다는 사례. 우리 제일 유명한 거죠. 2000년에 터졌던 뭐다? 캘리포니아 정전 사태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주가 어떤 주인데요? 캘리포니아 주의 주디의 GDP가요. 한국 GDP보다 큽니다. 캘리포니아란 미국의 한 주가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주예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미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 선진국 아니에요? 그 선진국에서 여러분 정전 사태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죠. 유명한 겁니다. 2000년도에. 왜? 민영화 시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최근에 뭐 수도다 전기다 민영화 얘기 나오는데 전기요금을 갖다 낮춘다고 그래서 경쟁을 뭐예요 여러분 맨날 했을 때. 자 전기요금 여러분 민영화 시키겠다고 했을 때 정부의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왜? 명분을 뭐로 내세우겠습니까? 명분을 뭐로 내세웠겠어요? 야 전기값 너무 비싸니까 민영화 시켜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경쟁이 된다는 거죠. 경쟁이 돼야지 뭐가 된다? 전기값이 싸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전기 싸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서 민영화 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기요금을 싸게 시켰다고 민영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된다? 민간기업은요 전기라는 건 예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실제로 전기를 사람들이 100kW를 쓰더라도 왜? 전기 생산자는 항상 얼마? 한 20% 30% 더 많이 생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125에서 한 130 정도를 갖다 생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왜? 갑자기 여름철에 여러분 날이 더워지면서 에어컨 팡팡팡팡 키고 그러면 전기 수요가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해하시죠? 여러분 헤어드라이기 쓰고 그냥 꼽아놓고 면도기 쓰고 꼽아놓고 하면 여러분 전기 수요가 확 늘어나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민영화 시켜버리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민간기업이 여러분 충분한 예비 수요를 갖다 놓겠어요? 안 갖다 놓겠어요? 안 갖다 놓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어차피 남는 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민영화 시키니까 이게 여러분 쫙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느냐? 전력 공급 시설 확장을 갖다 기피하기 시작합니다. 전기도 여러분 민영화 시키면 도매업자가 있고 소매업자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부가 여러분 아무리 다 민영화 시키더라도 자 뭐는 가격 규제를 하겠어요? 도매 소매. 소매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 왜? 정부가 민영화 시키면서 목표가 뭐였어요?
일반 서민들에게 전기를 싸게 쓰게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매로 사는 소매 상인들은 가격을 최소한 못 올리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매 가격은 기준 뭐예요? 뭐 했다? 소매 가격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일정한 기준을 놔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매상들은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영화된 거죠, 도매상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럼 민영화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담합하겠어요? 당연히 담합하죠. 여러분 전기 같은 경우는요, 또 나오는데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가격이 오른다고 여러분 전기 수요 확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좀 날 더워진다고 여러분 전기값 비싸다고 여러분 부채질 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전기밥솥 쓰다가 다시 여러분 뗄나무로 쓸 거예요? 그러실 수 없잖아요. 그죠? 테레비 보시다가 여러분 안 보실 겁니까? 라디오 들으실 겁니까? 오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뭐가 되느냐? 당연히 도매업자는 담합을 해서 뭐예요? 가격을 올리죠. 가격을 올려도 여러분 뭐예요? 전기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매업자는 가격을 올렸는데 소매업자는 여러분 뭐가 됐습니까? 가격을 갖다 여러분 뭐예요? 더 올릴 수가 없죠. 소매업자는. 그럼 소매업자 입장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어려워져요? 그래서 소매업자가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파산하는 거예요. 소매업자가 파산하니까 여러분 일반 소비자는 여러분 전기를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소비업자가 파산하게 되니까 전기 공급이 중단되고 캘리포니아라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정전돼야죠. 정전은 북한이 돼야 되죠.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우라는 곳에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이우는요 뭐가 되느냐, 여름철이 딱 되면요 전기 정전 수도 없이 돼요. 전기 배급받습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아직까지 여러분 전기 정전, 그런 데가 정전이 돼야죠.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가 중간 정전되면 되겠습니까? 그때 이 정전할 때 담합했던 회사가 그 유명한 우리 분식회계 대명사 뭐예요? 앨런 아니에요, 앨런.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요, 그 희망의 경제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처럼 전기가 안 끊기는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 어디 가도 세계적인 나라입니다. 한국 전력의 전기 공급 능력은 세계적이에요. 우리 여러분 전기 끊겨서 거의 없으시죠? 전기 끊겨본 경험 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힘든데 사세요 아직도? 근데 그거는 정부 자금이 아니라요. 우리 선생님께서 거기 그 변압기나 이런 거 잘못 쓰시고 아니면 그 동네 절도범들 계시잖아요. 그 전선줄 끊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전력 문제가 아니라 동네 주민이 인심이 사나우시거나 아니면 개인 소비자의 문제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오는 건 어쨌든 바로 뭐가 된다?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악의 민영화를 제가 꼽아버렸습니다. 뭐다? 무섭죠. 뭐예요? 군대 민영화. 군인도 민영화하죠. 어느 나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우리 유명한 회사 있습니다. 할리버튼에서 여러분 사장 이름이 여러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조지 부시가 대통령할 때 부통령 하던 친구 딕 체니입니다. 근데 그 사장이 미국의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라크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 여러분 뭐가 된다? 군대들이 여러분 들어가는데 민영화된 군대가 들어갑니다. 그 민영화된 군대가 들어가는데 그 회사가 바로 할리버튼입니다. 딕 체니는 어느 날 갑부가 됩니다. 땡자라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로 비유를 하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통령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 회사를 가진 국무총리가 회사가 있어요. 내가 회사 사장이야? 근데 내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근데 국무총리가 되더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여러분 뭐예요? 군인을 키우는 회사예요. 그래서 거기가 또 파견이 되더니 난 부자가 된 거예요. 난 국무총리면서 부자예요. 이게 바로 딕 체니입니다. KBR, 약자는 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랙워터, 이름은 멋있죠. 검은 물. 석유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민사 군사 기업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이 주로 처음에 명분이 그렇습니다. 전투는 안 한다. 배식 담당한다. 밥 먹이겠다는 뜻이죠. 통신, 수송 업무 담당.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허울이죠. 아니 여러분 전쟁하면서 배식하는데 그럼 뭐 환자복 입고 나가서 배식할 거예요? 다 총 들고 가서 배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관도대전 기억나십니까? 삼국지에서? 삼국지 관도대전 할 때 여러분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조조하고 원소가 싸우지 않습니까? 원소가 여러분 뭐가 되었어요? 조조가 여러분 뭐예요? 원소의 식량 창고를 여러분 털면서 전쟁 끝나잖아요. 그럼 배송을 담당하는 군인도 당연히 뭐예요? 무장하고 있어야 되죠. 적절한 비유였나요? 자, 여러분 오소를 갖다 습격하지 않습니까? 통신, 수송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전투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문제 되는 건 이 블랙워터라는 회사에서 여러분 민간인을 30여 명을 삭살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라크 정부라는 게 사실 무슨 정권이에요? 미국이 세워진 정부 아닙니까? 굉장한 친미 정권이죠. 근데 그 친미 정권에서조차도 뭐라 그러느냐? 미국 민간 군사기업 출입, 그러니까 민영화된 군대는 전면 출입 금지를 갖다 요청을 합니다. 왜? 도저히 못하겠다는 거죠, 얘네들하고는. 여러분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교육, 거기도 자본의 논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공부는 끝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자본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본주의 사회니까. 하지만 교육 자본이라고 했을 때 교육보다 자본이 앞서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분 이 한국 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군대도 여러분 민영화하겠다는 것이 전면을 못 들어오고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디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 추억이 되살아나오시죠. 어디? PX 민영화가 고려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PX가 민영화되면요, 우리 방위 단기사병, 방위병이라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단기사병과 현역군인 간의 그 끈끈한 우정의 통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역사병이 단기사병에 몰래 주어지는 편지. 뭐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 기억나시죠? 족발. 그 다음에 순대. 고기 순대 소세지. 이야, 그걸 더 이상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군생활의 모든 추억이 여러분 사라져가는 겁니다. 족구에서 모은 1,000원 모아갖고 23,000원 만들어서 회식을 하면서 뜯던 족발. 으아, 그것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PX 민영화. 단기사병 도대체 어떡하라고요. 갈 곳이 어디인가. 금방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만연만치 않은 겁니다. 민영화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도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민영화라는 것이 모든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 민영화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번 가볼까요? 굉장히 재밌는 게 GM이 파산했단 말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파산한 거죠. 끝난 거예요. GM은 여러분 전 세계 가장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산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산업 자동차 산업 아니었습니까? 자동차 산업의 넘버원 누구였어요? GM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GM이 파산했어요. 그 파산의 배경에는요, 여러분 볼 것도 없이 정부가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GM, 우리 맨날 전기자동차 얘기하죠. 우리 전기자동차 제일 먼저 개발한 거 도요타 아닙니다. 전기자동차 실용화 제일 먼저 성공시킨 거 GM입니다. 걔네가 만든 유명한 자동차가 바로 EV1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예요. 이게 시속이 130km까지 나오고요. 완전 무공해입니다. 130km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여러분 150개의 충전소까지 완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실용화가 됐었어요, 한때. 진짜라니까요. 언제? 12년 전에 미국에서 실용화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GM 여러분 지금 대단한 거 해갖고 우리 대단한 혁신을 이뤄냈을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뭐라 써놨죠 제가? GM, shame on you. 이게 여러분 데모할 때 붙였던 구호입니다. GM! 번역하면 뭐죠? 그래.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게 여러분 소비자들의 구호입니다. 왜? 갑자기 여러분 뭐가 됐느냐? 조지 부시 정부하고, 오케이? 여러분 조지 부시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조지 부시 정부가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GM하고 이익이 결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동차를 전부 다 회수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거칠게 항의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 커다란 문제가 있었죠. 왜? GM이 SUV를 파는 것보다 전기자동차의 이윤이 더 적은 엄청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문제죠. SUV 팔면 하나 팔 때 2천만 원씩 남는데 전기자동차는 200만 원 남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GM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인데 많은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자본주의 기업의 목표는 뭐가 돼요? 이윤 창출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정치가는 뭘 해줘야 돼? 그 이윤을 보장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직무에 충실한 거죠. 정명 왕왕답고 신한신한답고 백성백성답게.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된다?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건방지게 전기자동차는 이윤이 안 남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다 회수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질 않으신다니까요. 실제로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정유업계와 밀착한 정부죠. 그 정유회사가 결탁했던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군산복합체. 그죠,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케이? 우리 이오 라이트라는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사회경제학자가 분석했던 군산복합체의 그들의 지배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정했듯이. 거기서 나왔던 정유업체에 밀착한 정부. 그 다음에 여러분 뭐가 돼요? 배기가스 규제도 철폐해버립니다. 결국 뭐예요? 수익성이 없어서 폐기된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실용적인 모델이고 발전될 수 있는 모델인데 그들의 역관계가, 정치적 역관계가 바로 그 전기자동차를 무너뜨린 거죠. 거기다 여러분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GM도 전기자동차를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 SUV가 훨씬 더 많은 이윤을 남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미국의 GM의 파산의 근본적인 원인에는 GM과 미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결코 GM 노조가 책임질 일은 아니죠. GM 노조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GM 노조만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뭐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예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보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의료보험 아닙니까? 요 표 중에서 여러분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골라보십시오. 미국 의료보험, 미국 인구 2억 3천만 명 중에서 인구의 20%, 5천만 명이 무보험 아니에요? 사실 미국에서 병 걸렸다고 노숙자 된다, 죽는다, 동의하거든요. 이 무보험 사람들 여러분 뭐야? 맹장염 얼마 든다? 4천만 원 듭니다. 그 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왜 한국 사람들이 이중 국적 그렇게 좋아해요? 군대 갈 때 무슨 국적? 미국 국적. 의료보험 무슨 국적? 한국 국적. 그거 유명한 공식 아닙니까? 오케이?
이중국적자생이신가요? 뭐 그러지 마시고 맞잖아요. 진짜 보면 열이 확 오르죠. 군대 도망가려고 미국 국적 가진 놈이 내가 낸 의료보험으로 왜 네가 와서 진료받냐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 뭐 전문인 양성이라고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그냥 확 그냥 또 흥분하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군대 가든지 의료보험을 받으려면 의료보험 안 받든지 럭셔리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미국 가서 맹장염 걸려서 4천만 내고 치료받든지 그 여러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큐멘터리 나오시면 마이클 뭐 다큐멘터리 보면 금방 나오죠, 여러분. 오케이? 손가락이 2개가 부러졌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래요? 요건 800불, 요건 1200불, 어느 거 다 칠래? 난 결혼 반지 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중지를 자르지 않습니까? 유명한 여러분 다큐멘터리죠. 미국의 현실이라고 뭐 금방 다 아실 텐데 200만 명 이상이 여러분 의료비 부담으로 파담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 딱 하나예요. 80에서 120만 원. 이거 월간이에요. 못 버티겠죠, 여러분? 소득이 80에서 120만 원이 아니라 월간 미국의 평균의 의료보험 가입해서 버틸 수 있는 돈이 80에서 120만 원입니다. 보험료가. 보험료하고 보험금하고 구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설마. 오케이? 보험료를 노리고 살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케이? 보험료를 노리고 뭐 남편을 죽였다는 뭐 이런 건 없어요. 보험금을 노리는 겁니다. 보험료는 내시는 거예요. 내시는 거. 금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재미냐. 보험 가입하면 또 뭐합니까? 왜? 그 보험회사랑 연계되어 있는 병원만 여러분 혜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당연지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 모든 병원이 당연하게 의료보험에 가입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여러분 뭐가 돼요? 의료보험 진료를 받아야 되죠. 물론 일부 치과는 딱 가면 저희는 미백 치료와 딱 나오죠. 저는 미백과 교정 치료만을 전문으로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빨은 안 뽑는다는 얘기죠. 왜? 돈 안 되니까. 사랑니 뽑다가 문제 생기면 박살 나니까.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얘기고 거기서도 거칠게 항의하면 결국 해줍니다. 알겠죠? 거칠게 항의하시면 무슨 소리야, 우리나라는 당연지정제 의료보험이잖아, 너는 왜 미백과 너는 교정치료만을 전문으로 해,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서 여러분 의사가 와서 해줍니다. 100% 해줍니다. 여러분 싸우면 됩니다. 투쟁하셔야 됩니다. 저희 안과는 그래서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라식과 라섹 전문으로 눈곱 떼주세요. 떼줍니다, 여러분. 떼주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뭐가 돼? 우리는 당연지정제죠. 근데 미국은 당연지정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매우 엄격한, 그래서 고지문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 의료보험의 현실이라는 건, 뭐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많이 나온 얘기라 여러분 나느냐, 이 민영화라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라는 것, 정부의 문제라는 것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경제를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더라도 금방 아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보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게 민영 의료보험 하면서 정부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일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민간 의료보험의 사업자 행정비용이라는 거. 행정비용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소비자한테 100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00원 받은 걸 가지고 다 진료비로 나가는 건 아니죠. 왜? 일부 부분은 따갖고 뭐예요? 뭐 그 서류도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류도 작성하고 이 사람이 뭐 제대로 진료를 받은 건지 검사도 해야 되고 행정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몇 프로냐? 25%거든요. 근데 미국도 여러분 전부 다 그 강제적인 의료보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65세 이상은 전부 다 의료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나이를 드셔야 돼요. 65세가 넘어가면 의료보험에 가입되는데 그건 미국 연방정부가 하는 의료보험이겠죠. 이해가시겠습니까? 미국인도 65세가 넘어가면 의료보험이 저절로 가입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하는 거죠. 그러면 연방정부에서 하는 행정비용은 얼마다? 몇 프로가 나올 것 같습니까? 들으시면 쓰러집니다. 2%입니다. 2%. 우리는 여러분 국영기업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죠. 물론 실제로 비효율적인 측면 없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 관공서 가서 한두 번 화난 거 아니고요. 오케이? 저도 관공서 가서 한두 번 화난 거 아니고 스트레스 받고 공기업 스트레스 받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자,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논리가 있어야 되죠. 논리가. 그럼 뭐가 되느냐? 독점성이 아주 강한 전기나 가스, 유틸리티 산업이라든가요. 아니면 공공성이 굉장히 강한 군대, 치안, 교도소. 여러분 이 치안 전부 민영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여러분. 119 여러분 우리 한번 민영화 시킬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이건 예를 든 겁니다. 뭐 LG그룹이 민영화를 해서 우리가 그 소방서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응급해갖고 도와주세요. 그런데 삐뽀삐뽀 안 오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LG 응급환자 35만 원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도소 여러분이 교도소 민영화도 장난 아니죠. 왜? 이게 여러분 점점 구체화되고 미국에서 실시될 수 있는데 특히 교도소 민영화에 관심이 많은 게 교회들입니다. 미국이 아주 그 거대한 그런 산업화된 교회들. 이 금방 나오죠. 사실 좀 그렇죠. 좀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특히 국가적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는 기업. 저는 여러분 이거를 갖다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은행이다?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 민영화 얘기가 가끔씩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량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의 탄탄한 기업들.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름만 대면 대부분이. 그런 산업은행이 여러분 민영화된다? 굉장히 우리한테 치명적인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하는 게 산업은행 민영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업은행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의 대부분의 대주주예요. 여러분이 국영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넘어간다는 얘기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영화라는 것에 환상 가졌던 결국 이 민영화를 갖다 대표적으로 밀어붙였던 세력이 바로 누굽니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을 갖다 민영화 시켜나갔죠. 교도소, 치안, 국방, 그 다음에 교육. 민영화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정말로 효율성이 있고 보다 더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전체적인 토론의 합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체적 토론의 합의가 일정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첫 번째는 국민들이 이해를 해야지 대화와 토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제 어렵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하여튼 우리 세계적인 공항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전력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세계적인 의료보험 제도를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그거 까면 밤새도록 깔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데 어쨌든 미국 의료보험보다 낫잖아요. 그죠? 이런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을 지켜나가면서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2번 시리즈로 봤던 거 바로 정치가 어떻게 하면 경제를 망칠 수 있는가 정치 구조의 문제, 정치 사례의 문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주제 가지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